네, 안녕하세요.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계공학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01학번 김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정말 오랜만에 학교 찾아왔는데 이렇게 와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여기 새로 건물 지은 요곳에서는 제가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져서 너무 기쁘고 아, 지금 재학생분들 어제 시험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강의 좀 피곤하실 텐데도 관심 있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저한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학생들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강의 주제는 졸업 후 10년 동안의 여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배운 지혜와 생각이란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과연 이 선배는 어떤 일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가장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스태프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 엔지니어란 한국의 대기업의 직위로 같은 차장 정도 되는 직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을 위한 LTE, 5G 통신을 위한 모든 칩을 만들어서 저희 고객인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유수 여러 기기들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저희 대표 제품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만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거는 삼성 갤럭시 S22이고 이 뒷면을 이렇게 뜯으면 배터리 그리고 마더보드, 카메라 모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듈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65가 사용되고 되고 이 제품은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약 엄지손가락 한만한 사이즈고 두께는 1cm가 안 됩니다. 이 칩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0억 개 이상의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는 다른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초당 150개의 칩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만들어냈을 때 양만큼 굉장히 많은 수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공급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인터넷에서 모두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이미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회사 가시면은 회사 기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쓰는 모든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는 이미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이 칩, 여기 보이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세미컨덕터 패키징이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여러 실리콘인 칩, 5나노, 7나노 되는 그런 복잡한 회로의 칩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이 칩이 마더보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 패키징 팀에서 하는 일 중에 기계적으로 아주 이슈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는 첫 번째 이미지에서 칩이 요 까만색 플라스틱인 몰딩 컴파운드에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 보호된 몰딩 컴파운드 칩은 substrate, 즉 이 제품 칩을 지지해주는 평에 이렇게 안착이 되고, 이 substrate에는 구리 그리고 비전도체인 레이어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는 이게 회색 동그라미 공은 solder, 한국말로는 납땜이라고 합니다. 이 신호를 I/O, 인풋 아웃풋 신호가 되게 하는 solder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조그만 점들이 전부 다 한 개의 solder 볼이 되겠습니다. 약 1000개 이상의 볼이 사용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각각 다른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물질들은 그 고유의 열 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제품이 마더보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온 25도씨에서 250도까지 높은 온도에 레일에 지나가게 되면서 사더가 녹게 되고, 상온에 내려오게 되면은 사더가 다시 고체화되면서 붙게 되는데, 각각의 물질들이 서로 다른 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cm가 안 되는 이런 얇은 칩이 포테이토 칩 같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걸 영어로 warpage 이슈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그 코너에 있는 소드볼이나 엣지에 있는 소드볼이 연결이 안 되어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두 개의 소더가 같이 만나게 돼서 브리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패키징 팀에서는 이 제품이 그 온도 변화 동안 휘더라도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제품을 바꾸고 사이즈를 변화시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여기에 실리콘 칩 그리고 마더보드인 프린티드 서킷 보드가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solder에서 크랙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와 칩은 또 다른 CT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가 좀 더운 지방에서 살거나 아니면 추운 지방에서 살게 되면은 CT 미스매치 때문에 서더볼 요게 엣지 부분에 응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응력 집중이 발생돼서 크랙이 일어나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랙이 좀 커져서 서더볼이 떨어지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되게 돼서 페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 또한 이 서더볼 크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패키징 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가 약 사용 공전되는 5년에서 5년 동안 10년 동안의 사용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 버전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휨 현상이나 이런 서더블 크랙 이런 이슈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영향을 줍니다. 칩의 사이즈, 두께, 그리고 머티리얼 프로퍼티 모든 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은 그 요소들 중에 이것을 모두 다른 변수의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메커니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많은 변수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고 꼭 필요로 한 그런 테스트만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절약하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그런 데 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피직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모든 고체 역학에 대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물질의 프로퍼티 특정을 위한 측정법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의 그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고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 선배가 삶은 어떨까? 미국에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은 저 2011년에 부산대학교 음악과 다니던 후배와 수영 동아리에서 만나서 3년 연애한 후 2011년에 결혼해서 지금 같이 미국에 살고 있고 저 와이프와 둘 사이에 7살, 5살 된 딸과 아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는 곳은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거리로 4년 내내 온도가 온화하고 그리고 공기도 맑고 해서 그 은퇴하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가장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집에서 회사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로 운전해서 걸리고요. 9시 전후로 출근하게 되고 근무 시간은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그러나 굳이 정해진 건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은 프로젝트에 영향만 안 준다면은 자유롭게 자유 출퇴근제로 돼 있어서 일을 그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휴가는 무제한 휴가로 프로젝트에 영향만 안 준다면은 무제한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동료는 전 세계 인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패키징 팀에 국적으로 미국, 캐나다, 홍콩, 태국, 타이완 그리고 인도, 중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기계공학 전공뿐만 아니라 재료역학 그리고 열 해석하시는 분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아주 여러 전공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90% 이상은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연봉은 여러분께서 인터넷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연봉이 되는지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 받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안 되지만 참고로 연봉은 그 스탁 옵션을 포함해서 2억에서 4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집은 어, 그 2층짜리 차고를 가진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요. 자동차는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혼다 CR-V 이렇게 이게 제 지금 삶이고 재미나게 일을 하고 같이 연구 개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있는 위치까지 어떠한 어,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1년에 기계공학부에 입학해서 군대 2년을 다녀온 후 1학년 마치고 2008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학원에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가셨지만 김용태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교수님 실험실에서 석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교수님과 같이 연료전지 촉매 연구 개발하는 것을 했었는데 이때 이
연구 교수님 랩에서 간 이유는 졸업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취직할까?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그때 생각했던 게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과연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5년, 10년, 20년 뒤에 어떤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필요로 할까? 그렇게 생각한 후 연료전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주제였거든요. 그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그래서 신임 교수님이셨던 김용태 교수님 랩에 첫 번째 제자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석사를 마치고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 조금 더 아직 안 마음이 들어서 미국의 유수 아주 유수한 학교에 원서를 내고 어, 같은 전공으로 공부를 하려고 원서를 교수들을 찾아서 원서를 냈었습니다. MIT, 스탠포드 포함해서 탑 10 학교에 모두 지원을 했었고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그리고 그, 활동한 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셨고 몇몇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했던 곳은 University of Maryland의 한봉태 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주제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셔서 이 분야 또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 새로운 분야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을 했었고 박사 과정 동안에 연구 주제는 하이 파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의 열, 열 해석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즉 열점달 쪽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도 1년 동안 같은 랩에서 포닥을 하고 그 포닥 동안은 반도체 패키징 릴라이빌리티 관련된 쪽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뒤에 퀄컴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교수님께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고 거기서 인터뷰를 보고 거기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에도 인터뷰를 보고 그 세 중에 가장 매니저가 좋아 보였던 그 퀄컴에 제가 가기로 하고 지금까지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와서 지금 근데 지금 퀄컴에서 하고 있는 고체역학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공이 좀 달라진 건데 아주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이 들었고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기계공학이란 뭔가 기계공학에 대한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한 번 더 제가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Mechanical engineering is an engineering branch that combines engineering physics and mathematical principle with the material science to design, analyze, manufacture, and maintain mechanical systems. It is one of the oldest and broadest of engineering branches. 아주 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물리학을 바탕 그리고 수학적인 근본을 바탕으로 메케니컬 엔지니어를 하는데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많은 영역을 두루두루 겸비한 그런 엔지니어링 중에 하나다. 거기에는 엔지니어링 thermodynamics, acoustic, fluid mechanics, heat transfer, micro nanotechnology, CAD, strength of material, computer science 정말 엔지니어링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물론 저도 2학년 때 전공 공부를 하면서 너무 분야가 좀 달라서 공부하는데 약간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분야를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또 한번 경험을 해보니 돌이켜 보면은 이 기계공학을 공부해서 여러 분야를 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기회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세계 최고 인류 기업에서 저한테 러브콜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교수직을 제안하시고 교수님께서 몇 번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정말 어, 무한한 영광이었고 어, 과분한 연락이었고 너무 좋은 기회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기회들 중에서 선택길 중에서 어떤 길을 내가 가야 될까?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크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던 게 흔히 말하는 출세 요소는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를 계속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어느 것도 제 마음을 채워주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다음부터 유튜브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소스를 통해서 책, 서적,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리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공부를 시작합니다. 2019년부터. 그 중에 유튜브에 리더십 교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형환 교수님의 일의 선택, 일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한테 어, 많이 와닿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일을 선택할 때는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일. 둘째,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셋째, 해야 할 일. 사람들이 필요로 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필요로 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먼저 일을 선택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는 꼭 사람들이 필요로 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일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던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김형환 교수님,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스, 세종대왕님, 유일한 박사님, 정주영 회장님, 잭마, 손정의, 제프 베조스, 박진영, 이병철 회장님, 백종원. 다들 하는 게 다 직업이 다 달랐고, 그렇지만 제가 다들 각 하셨던 일 중에서 아주 성공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위인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모든 찾을 수 있는 인터뷰를 찾아보고, 이분들의 전기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분들의 삶에서 제가 공통점을 몇 개 찾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이란 누군가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누군가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고 누군가의 웃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일하셨던 것을 제가 공통점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기적인 출세 요소에서 독립하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돈에서 먼저 독립하셨습니다. 직장에서의 몇 푼과 남의 일보다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돈은 이분들에게 그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이다. 이분들은 권력, 사람에서 독립하셨습니다. 누가 좋고 싫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가족, 친구, 동료, 고객이고 모든 생명체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명예에서 독립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의 직업이 어떤 거든 간에 타인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아. 그러나 그 자신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새겨 들으셨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반응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필요하신 일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음부터 그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삼성그룹과 CJ그룹, 한솔그룹, 중앙일보를 창업한 기업인이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삼성전자의 경영 철학을 보면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분기마다 이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지로는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국민에게 모자라는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일재단과 제일모직을 자금하셨고 1983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일 뿐 많은 생각 끝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해야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아주 아끼던 막내딸 이명희 현 신세계 회장님의 첫 출근 전날 남긴 조언이 다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워 믿지 못하면 아예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라. 어린이의 말이라도 경청하라.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지 말라.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지금은 한국의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 모든 개개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분은 현대그룹을 창업한 대한민국의 기업인인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1995년에 이분의 재산은 세계에서 9번째로 부자였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분의 전기를 지금 보시면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일론 머스크가 살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면 천하에 어려울 것이 없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의 일을 해낼 수 있다. 항상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에서 늘 살아야겠다. 모든 일에서 은퇴할 적에 사회에 봉사를 한 생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구글 알파벳을 창업한 레디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회사를 창업한 후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에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차고에서 빌려서 이들 구글을 창업합니다. 이 집을 빌려준 여주인은 현재 유튜브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을 창업한 후 이 회사의 모토, 가치관은 Building a more helpful Google for everyone. 모든 인류를 위해서 더욱더 도움되는 구글이 되겠다. Knowledge, 지식, Success, 성공, Health, 건강, Happiness, 행복.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글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구글의 주당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41배 성장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4,000배 성장합니다. 이분은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이십니다. 그 당시에 연봉을 많이 받던 대기업에서 일을 편안하게 했었지만은 인터넷이 온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회사를 그만둔 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책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든 후 조그만 사무실에서 구닥다리 책상을 가지고 컴퓨터 한 개와 아마존이란 회사 마크를 페인팅에 해서 벽에 걸어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관은 커스터머 obsession, 고객에 대한 집착. 이게 가장 우선시된다. 고객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리더십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이런 모토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24년 동안 1974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아마존은 이제 은퇴하고 우주 여행의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엔지니어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2002년도에 창업한 후 조그만 사무실에 동료들과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존재의 목적은 인류가 다른 행성에 살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했습니다. Do things that are interested in and useful and fun for others. 다른 사람한테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그리고 당신이 관심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What does not feel like work and do that. 자신의 일이라고 안 느껴지는 휴일에 쉬는 시간에도 하고 싶은 너무 즐거워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 테슬라, 보링 컴퍼니, 오픈 AI, 뉴럴링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대단한
앞으로 인류에 필요한 회사를 만들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년 동안 183배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한 퀄컴의 창업자 6분이십니다. 이분들은 1985년에 회사를 창업할 때 no product, 제품도 없었고 no business plan, 사업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한 후 퀄리티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에 도움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글자를 따서 퀄컴이라는 회사명을 지었고 현재 30년 동안 245배 회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코스트코를 창업한 짐 크레이그라는 공동 창업자입니다. 코스트코의 미션을 보면은 가치관을 본다면 to continually provide our members with the quality goods and service at the lowest possible prices. 우리의 고객에게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의 책임을 가진다. 첫째, obey the law. 법을 지킨다. 둘째, take care of our members. 우리의 고객들에게 귀하게 여긴다. 셋째, take care of our employees. 우리의 직원을 귀하게 여긴다. 넷째, respect our vendors. 우리와 같이 일하는 공동 다른 사업자들을 존중한다. Reward our shareholders. 우리의 주주에게 환원을 잘한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생각으로 40년 동안 410배 성장하였습니다. 아주 큰 스테디하게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일본의 가장 큰 회사인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마사요시 손이라는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은 Information Revolution, Happiness for Everyone.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한 정보 혁신, 이런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T-Mobile, 소프트뱅크, 알리바마 여러 전 세계 혁신적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아주 유능한 투자자로 인정받고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백종원 대표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정말 자주 재밌게 해도 빠지지 않고 재밌게 보고 있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 나오셔서 나오십니다. 백종원 대표는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요식업을 사업을 통해서 재산이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전국에 힘들어하는 약 망해가는 식당에 가서 자기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 골목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목식당의 공릉의 찌개 백반집의 사장님이십니다. 이 사장님이 백종원한테 왜 골목식당에 신청했는지 말했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저렴하고 그리고 건강한 맛있는 한 끼로 오시는 손님들께서 맛있게 저렴하게 드시고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노력하지만 음식을 배운 적이 없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백종원 대표는 바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은 미국의 사업가이신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하신 존 락펠러라는 사업가십니다. 1870년, 1900년도에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현재 물가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금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2배가 되는 400조 정도의 커다란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If your only goal is to become rich, you will never achieve it. 만약 당신의 오직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거를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I always try to turn every disaster into opportunity. 나는 항상 모든 고난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Don't be afraid to give up to the good to go for the great.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이 조그만 이익되는 일을 아주 걱정 없이 포기했다. 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분이 86세가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나의 삶은 아주 긴 휴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많은 일과 많은 놀이를 했었고 그 길에 나의 걱정들은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신은 나와 매일매일 함께하였고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식회사는 내가 5%를 가지고 95%는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가지고 내가 가진 운영권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내 권리, 무엇을 위해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런 마음으로 현재 유엔의 헤드쿼터인 맨하탄에 있는 땅을 100% 기부하였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라는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일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8.15 광복절 때마다 매년 공중파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정기 다큐멘터리를 특집 방송으로 매년 하고 이분에 대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감사한다고 방송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민족 장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성실하고 신의가 있게 산다.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나에게 중요한 순서를 말하자면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이다. 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것이다. 기업가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가치관으로 유한양행을 설립하시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한양행은 아주 우수한 제약회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이분들의 가치관을 한번 봤을 때 이 이기적인 요소에 독립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돈, 권력, 명예에서 독립하시고 사회에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얻기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 사상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감동과 동의했던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분은 시대의 지성이신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수필가 및 철학자이자 연세대학의 명예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삶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 돈, 명예, 권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째 딸과 아들을 넣고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때 감정이 이랬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너한테 주겠다. 이 태어난 아기 보고 너는 앞으로 커서 무엇을 성취하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곤중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난다, 인생이. 직업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과정이다.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모든 일의 목적은 직업에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셨고, 마지막으로 성실히 사랑이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분에게는 행복이란 내가 소유하는 이기적인 소유는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 이거는 다 사라지고 만다. 아주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은 이분에게는 내가 사랑이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생, 다른 사람이 더욱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더욱더 높은 차원의 행복, 이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 그리고 계획하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를 창업한 잭마가 나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는 훌륭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십시오. 20살부터 30살까지는 좋은 보스, 멘토를 따르고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 보스는 좋은 회사에 있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을 따르십시오.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30세부터 40세까지는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일을 뭔가 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아직 안 늦었습니다. 40세부터 50세 때까지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십시오. 50세부터 60세까지는 자신이 배운 성취한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시간을 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쓰십시오. 60세 이상에는 손자와 시간을 보내세요. 이분의 삶은 60세까지로
기준으로 했을 수 있지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어떤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학생들 한테는 좀 기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지금 재학생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뉴스와 그런 내용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정말 기적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 국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때도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옛날부터 현재까지 훨씬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 조상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반이 준비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을 즐기세요. 희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 사회, 국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멘토, 스승님을 한테 배우십시오. 여기 있는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멘토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멘토도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스승님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계속 배우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스승님은 그들의 학생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분들이 삶을 통해서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빚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돌려드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직접.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이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더욱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회가 더 좋아지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시대와 지금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분들한테 받은 빚을 갚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다음과 같이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ove and help people.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돕자. 그분들을 돕자. 이 간결한 메시지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졸업을 하시고
회사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work and life balance가 아니라 harmony, 일 자체가 우리 삶이다. 그런 조화가 되는 그런 일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직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해야 할 일을 고민하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저는 여러분께서 저희 선배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인생을 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시간 지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아, 예. 예, 저 앞에 계십니다. 일단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진로를 선택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진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아까 뭐 이슈로 들어주신 사람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뭐 록페러나 뭐 벤더빌트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은 다 그 시대의 그 흐름, 그 시대의 변화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이제 그런 기업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진로의 방향성,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돈을 많이 받고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의미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들어온 말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회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눈을 떴을 때 딱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라 하는데 사실 벌써 25년을 살았지만 제가 그냥 단순히 뭐 게임이나 뭐 여가 이런 거 말고 진짜 프로페셔널로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안목이었죠. 먼저 저는 이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사람 사회를 먼저 봐라. 자기가 속한 사회.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한번 봐라. 그 분야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기준에서 그, 그 분야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아직 아무도 해결을 못한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만약에 그 분야가 너무 내 마음에 들게 잘 되고 있다, 누군가 하고 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제가 구글, 애플, 이런 유수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저라면 어떤 기업 선택할까요? 그쪽에서 제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안 가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 일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뭔가 서비스가 프로덕트를 쓰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 누구도 안 하고 있구나. 어떤 분야든. 그럼 그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쉑쉑버거 아세요? 쉑쉑버거 한국에도 진출했죠. 쉑쉑버거를 창업한 음식을 좋아하는 셰프가 햄버거를 맛있고 질 좋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먼저 개발한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전부 다 자기 입맛에 안 맞고 맛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면은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돼서 전 세계에 지금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을 아주 길게 서고 서로 내 빌딩에 오세요 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가, 햄버거 가게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쉬는 시간에도, 휴일에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쪽에서 서비스를 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 불친절하고 꼭 필요로 한 사업인데 도저히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 그런 게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 그게 기회다. 옛날에 카카오가 만들기 직전에 3사 통신사에서 휴대폰 문자의 모든 가격을 측정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때 창업자가 카카오톡 무료 메신저 앱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카카오를 작업한 사람은 불편했었거든요. 메시지 앱이. 그걸 해결해서 했고 지금 현재 전세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지금 성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선배들이 잘해서 이제 할 게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제 기준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두 개의 질문을 답변이 됐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먼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4학년이 돼서 그 선배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이 취업과 대학원 사이 갈림길을 두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배님은 어떤 판단 기준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시게 네, 어떤 판단으로 제가 4학년 이제 졸업하기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졸업할 때, 옛날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서,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그때 제 동기들이 아주 많이 갔었었는데, 월급도 그 당시로는 아주 높은 편이었고,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을까? 취업에 사회에 나가는 게 좋을까? 아마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음, 간단하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취업을 해도 되고요. 회사에 가면은 그 임원, 사장 하신 분들이 학력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리더를 잘하는지 그게 관건이지 그 학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퀄컴에도 지금 CEO 그리고 CEO는 박사 과정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뵀던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그러나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 과정을 했던 게 잘한 제 인생에 대해서 좋은 결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그 전공 지식을 했던 거에 대한 배운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교수님한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느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e don't need a college degree to learn. Everything is available basically for free. You can learn anything you want for free. College is basically fun for with the people around the same age to prove you can do chores that you don't want to do, but it's not for learning. 직역하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대학교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대학교 가는 이유는 같은 또래와 재밌게 놀려고 가는 거다. 그리고 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분의 5명의 아들인데 이분 자녀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전에 채팅창이었죠. 아, 그래요? 석사와 석사와 박사 사이에 1년 정도 텀이 있으시던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모두 해본 선배님이 생각하시에 어떤 차이들이 있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박사학위 가기 전 1년 텀이 있었는데 그동안 석사를 마치고 미국 박사학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GRE, TOEFL 스코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영어 시험의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해커스 학원에 다니면서 2달 동안 GRE 수업을 듣고 일본에 가서 시험을 친 후 부산에 돌아와 토플을 치고 남은 시간에는 그 박사학위에 필요한 연구 계획서를 만들고 동시에 또 김용태 교수님실에 다시 들어와서 연구원으로 제가 초기 멤버였기 때문에 그 제 후배들한테 같이 또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학교 지원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고 먼저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 동안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대학원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가서 같이 수업을 듣고 미국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어본 결과 내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고 나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깨달았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주 오래 시간을 걸려서 했는데 그 친구는 수업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이해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경쟁이 아니라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전 동시에 그 친구들이 아주 그 마음이 착합니다. 대부분 공부도 잘하는데 아주 착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다 해주고 서로 돕는 분위기.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슈퍼맨은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먼저 느꼈던 거는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하신 또 교수님 또한 제가 만났던 교수님들 중에 가장 논리적이시고 가장 저한테는 고마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치면은 기회가 많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고 싶은 대기업에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인재를 찾거든요. 전문가를. 물론 한국에서 대학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로는 미국에서 했던 게 조금 더 기회의 문이 조금 더 크다.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점은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단점은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이 미국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가족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부인과 같이 가서 아기 놓고 살았지만 조금 가족이 보고 싶다. 설날 명절 때마다 항상 모였던 그런 가족의 행사들을 이제 참석하기 힘드니까 그게 좀 힘들었다. 네,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었습니다. 네. 예. 이제 네, 또 질문 혹시 또 계신 분? 네. 당시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하시고 이제 해외에 박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이제 박사 학위 과정이 학부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 학위를 거치는 것과 다이렉트로 박사 학위를 이제 진행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물론 두 가지 루트가 다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너무 또 약간 주관적 뭐 제가 경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이렉트로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동대학원의 학생들이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교수님한테 학부를 배웠고 또 이렇게 하는 우리 학교에서도 부산대학교에서도 동대학원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석사 이거 하는 것도 뭐 랩마다 말하고 어떤 교수님은 하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절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계 최고 인류 국가고요. 선진국이고 정말 제가 느낀 거는 성실합니다.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가면은 모든 미국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학생들 너무 성실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느 길을 가든 상관없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만 되고 열심히 한다면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그 시험과 그게 뭐 있지만 다 해내거든요. 옆에 사람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학과 얘기하면은 장학생으로 월급도 주고 전혀 생활하는데 뭐 윤택하지는 않지만 생활 가능합니다. 제가 있으면서 같이 유학생들 중에 집이 그렇게 부자인 아닌 친구도 있었는데
전혀 생활에 힘든 거 없이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 잘해서 우수하게 졸업해서 세계 최고 인류 기업에서 아주 재미나게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착합니다. 다 착하고 자기 학이 달렸다. 자기 학이 나름이다. 근데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래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네. 뭐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저 선배한테 한번 질문이 갑자기 나중에 생각나면은 저한테 다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링크드인 그게 이제 해외에 그 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이력을 인터넷에 올려서 전 세계 기업들에서 사람을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사가 있는데 링크드인이라고 거기에 가입해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종료하면은 그러면 녹화가 이게 눌러야 되나? 기록 중. 그거 누르시